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다 결렬됐다고 선언을 했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선을 하자 이제 그 말씀을 드렸었고 그건 이미 다 끝난 일입니다. 단일화가 성사되지 못한 책임은 제1야당과 윤석열 후보에게 있음을 오히려 가짜 소문들만 퍼뜨리면서 아예 존재를 지운다고 할까요? 저는 안철수 대표를요 조롱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 간은 상호 조롱하거든요. 2월 초에 제가 비공개로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합당 제안을 받았습니다. 단일화는 오히려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고요. 단일화를 둘러싸고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지만 더 큰 통합, 더 크게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향해 가는 과정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철수 후보의 새로운 정치도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분이시고 정치 교체, 시대 교체 일치하는 면들이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직접 만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자, 단일화 문제 관련해서 좀 이준석 대표 책임론도 좀 이어졌는데요. 단일화 두고 국민의당의 이태규 의원과 진실 공방을 벌였습니다. 그렇지만 25일 토론회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이미 끝난 일이다라고 하고 못을 박았는데 윤석열 후보는 아직 노력 중이다라고 단일화 협상의 여지를 여전히 밝힌 상황입니다. 과연 단일화 이 불씨 꺼진 불씨인지 남아있는 불씨인지 이걸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단일화 두고 벌어진 폭로전 내용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국민의당 측에서는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가지고 선거운동을 하겠다 그러거든요. 네. 고인이 갑자기 불시에 돌아가셨는데 고인의 유지를 어디서 확인합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제부터 저의 길을 가겠습니다. 안철수 대표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삼국지에 보면 이제 미방과 부사인, 뭐 범람과 장달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배신자들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거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 큰 합의라는 거는 통 큰 사람 둘이 만나서 해야지만 통 큰 합의가 되는 거지. 통 큰 사람과 속 좁은 사람이 만나면은 그거는 복장 터지고요. 2월 초에 제가 비공개로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합당 제안을 받았습니다. 취지는 안철수 후보께서 깔끔하게 사퇴하고 이를 전제로 합당하면 선거 후에 국민의당의 의사를 대변하고 반영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만들어서 최고위원회 조강특위 공천심사위의 참여를 보장하겠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 얘기인데요. 단일화 책임론이 당내부에 좀 일자 국민의당에서 먼저 단일화를 제안했다. 이걸 폭로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당대표로서 이렇게 하는 행동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부적절한 처신이죠. 잘못됐습니다. 최고위급 회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대표와 총괄선대 본부장이 만난 것은 아하. 양당 간의 중요한 직책을 가진 분이 만나서 긴밀한 얘기를 한 건데 그거를 폭로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앞으로 이준석 대표랑 누가 중요한 얘기를 할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당대표라는 자리에 대한 무게감, 엄중함을 느끼지 못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당대표라는 자리는요, 갈등과 혼란이 있으면 그것을 좀 갈등을 조절하고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 거 안 하고 메롱, 레알, 이거는요, 정말 당대표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저 같은 평론가나 그냥 가끔 평론하면서 할 수는 있지만 당대표는 그 자리에 대한 무게감을 지켜야 한다. 레알 크크였잖아요. 네. 크크. 네. 강조를 두 번, 세 번 했네요. 알겠습니다. 예. 네. 부적절하다. 네. 당시만 해도 뭐 이준석 대표뿐만 아니라 당내에서 이 단일화를 좀 바라보는 시각이 회의적인 사람들이 여럿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제 와서 이 단일화 결렬의 모든 이유를 이준석 대표에게 좀 있다고 보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자강론이 확실히 쏙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여러 가지가 확실히 의견이 분분했는데 최근에 지지율이 이제 지난주에 벌어졌다가 이번 주에 초박빙으로 나오니까 대부분의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심지어 언론에서는 원래 28일이 마지노선으로 봤어요. 네. 28일에 투표용지 인쇄를 인쇄 시작하니까. 날이니까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최근에 어떤 일까지 나오냐면 사전투표 때까지도 할 수 있다 우리가. 아하.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약간 사표로 만들더라도 단일화를 해야 한다 이 정도로 지금 절박한 상황이고요. 사실 그 전에도 이준석 대표가 뭐 좋게 말하면 되게 톡톡 튀는 발언을 많이 하니까 불만이 있었죠. 그렇지만 절대 티가 나진 않았죠. 근데 이번에 이제 약간 단일화 갖고 결렬된 거 문제가 아니라 감정 싸움으로 벌어지니까 좀 불만의 목소리는 분명히 있는데요. 이게 공개적으로 이준석 대표를 누르는 방식으로는 저는 나올 것 같지가 않는 게 이준석 대표가 상징하는 20대 남성이라는 표가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를 탄압하면 그게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민심에도. 그래서 그게 조금 수면 위로 올라오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자, 이 지지율이 초박빙이 되니까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또 국민의힘 입장에 단일화가 시급한 모양새로 보이긴 한데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단일화가 아니고 합당을 자기는 제안한 거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단일화 없이 합당이 또 가능할까 싶기도 하고 이준석 대표의 말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합당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합당. 예, 합당이 예. 국민의당 구성원들에게 줄 수 있는 장점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죠. 네. 국민의당의 당원들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 있는 정치인들도. 그렇게 봤을 땐 두 가지. 첫 번째는 국민의당의 부채가 전부 다 국민의힘으로 넘어가서 이게 하나로 재정이 합쳐진다는 점에서 저는 메리트가 있다고 봤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향후 앞으로 정치를 해가는 데 있어서 국민의당이 이번 당장 지방선거 그다음 총선에서 유의미한 성적을 거두기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어려워 보입니다. 네. 안철수 후보 제3지대에서 3당 얘기는 하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불과 8개월 전에는 또 국민의힘과 합당을 계속 추진했던 당사자 아닙니까? 그렇죠. 서울 보궐선거 예, 이분이 제3지대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다른 말이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이런 요구가 있어서 저는 합당 논의로 이준석 대표가 당겨오는 것은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생각하고 그 불씨가 전 아직도 꺼지지 않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남아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 네. 자, 국민의당 이태규 본부장이 협상 당사자로 좀 지목이 되자 기자회견까지 열면서 이제 배신자가 누구인지 밝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 국민의당 내 안철수 후보를 좀 사퇴시키고 합당하자는 움직임 실제로 좀 있을까요? 이 기자님이 파악한 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당에서는 굳이 따지면 야권 단일화를 해야 한다 파와 안 해야 한다 파가 있었고 거기도 있습니까? 거기서 더 나아가면 오히려 민주당과 해야 한다는 이제 파도 있었던 것 그런 같아요. 파도 그래서 있고요? 그걸 아마 겨냥해서 이준석 대표가 배신자라고 이제 운운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 잘 아는 정치인들 얘기하면 배신자 하나도 안 중요하다. 왜냐 안철수 후보는 어차피 참모의 의견을 듣는 스타일이 아니라 본인 직관으로 결정하시는 스타일이기 직접 때문에. 결정하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이태규 총장은 무슨 파예요?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태규 총장은 알 수 없죠. 네. 알 수 없고 지금 말씀대로라면 뭐 안철수 후보가 직접 선택할 거니까 뭐 그것이 중요하진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이 폭로전으로 가면서 양당의 갈등도 좀 증폭되는 모양인데 국민의힘은 또 오히려 이것 때문에 단일화가 또 잘 될 가능성, 급무살 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기도 하고 국민의당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거기도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아까 이민영 세 판가요? 네. 단일화, 안 단일화, 네. 민주당 단일화 이렇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분들도 대선 이후에 안철수 후보가 당선이 안 됐을 때 어떠한 포지션을 갖는 게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하냐를 놓고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세부적으로 다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에는 단일화의 끈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놓지 않는 것은 일말의 가능성을 계속 주려고 하는 것과 단일화를 통해서 국민적 관심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우리 이준석 대표도 지금 대표지만 안철수 후보 행보도 종잡을 수가 없는데요. 단일화가 없다고 선언은 했지만 최근 국민의당 말의 뉘앙스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제부터 저의 길을 가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후보께 본선거 3주의 기간 중 일주일이라는 충분한 시간을 드렸습니다. 단일화가 성사되지 못한 책임은 제1야당과 윤석열 후보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나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다 결렬됐다고 선언을 했죠. 제가 윤 후보께 이제 제안을 했었던 것은 경선을 하자 이제 그 말씀을 드렸었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없으시면 그건 이미 다 끝난 일입니다. 네, 토론의 내용을 보면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는 이미 결렬이 됐다. 경선 방식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렬된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경선 방식은 아직까지도 고수를 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선거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계속해서 이 경선 이야기하는 거 저는 좀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여론조사를 지금 언제 다 합니까? 그러니까요. 이 속내가 뭡니까? 본인이 여태까지 내세웠던 명분이었죠. 그 명분 없이 자기가 정치한다라는 것 아니면 물러난다는 것은 정치적인 사망 선고를 받는 것과 똑같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계속 고집을 유지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윤석열 후보가 이거 지지율이 너무 박빙이다. 단일화 안 하면 큰일 나겠다. 안철수 후보에게 국무총리직을 제의를 해도 안 받으면 결국에는 방법은 하나죠. 뭐죠? 받아들이겠다. 그럼 단일화 여론조사 합시다. 라고 할 수밖에 없죠. 진짜 단일화 하고 싶으면. 하고 싶으면. 그래서 뭐 내일부터의 두 분 사이의 여러 가지 행보와 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뉘앙스 눈여겨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말씀 조금 하셨는데 만약에 한다면 어떤 조건을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한테 제시할 수 있을까요? 총리? 그러니까 결국에는 디지털 플랫폼 정보를 안철수 후보가 맡아주세요라고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총리하고 과학, 뭐 그렇죠. 기술부 이런 쪽으로 그런 쪽에 제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가능한 얘기입니까? 저는 지금 이만큼 남겨놓으면 안심번호가 안 되거든요. 네, 이건 그러니까요. 선관위를 통해서 받아야 돼서 안 돼서 RDD로 할 거 아닙니까? 예. 고관여층들이 끼어 들어오는 방식이라고 하면 윤석열 후보가 마지막 승부수를 충분히 던져볼 수 있는 상태이고 그런데 워낙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후보의 지지자들의 마음을 많이 다치게 해서 단일화라는 것이 여론조사상의 뭐 표를 옮겨올 가능성은 낮긴 한데 네. 정치적으로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포위하려는 그림에서 지금 했던 이 통합정보 네. 제안을 무력화시키는 효과는 상당히 있겠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제안을 거절하는 사람들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제안을 수락하는 사람들의 그림으로 만드는 것은 마지막에 정치 초보자라는 윤석열의 이미지를 벗기는 데는 이번 단일화가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포인트가 남아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 관계상 단판 아니면 빨디디 전화 여론 방식 그 정도밖에 지금 없다라는 건데 그래서 주말간에 윤석열 후보 직접 안철수 후보를 만날 것이다. 그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물밑 작업은 계속 되고 있다. 이거 맞습니까? 언론 보도에도 나왔는데 윤석열 후보가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았다. 뭐 문자도 읽지 않았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후보 간 단판이 아니면 가능성이 없기 때문인데 윤석열 후보가 내일부터 이제 지방으로 유세를 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단판을 한다면 가능성은 오늘 저녁밖에는 없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단판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오늘 토요일 저녁 00시까지 만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침 저녁 일정들이 비어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죠 지금. 네, 알겠습니다. 자, 그건 뭐 참 모르겠습니다. 참 정치라는 게 생물이라 그래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물 건너갈 줄 알았던 또 이 단일화가 민주당에서도 이 정책연대 같은 걸 제안하면서 문제가 됐는데 선거에서 꼭 단일화해서 이렇게 뭐 우격다짐으로 눌러 앉힌 다음에 뭐 조건을 걸어서 같이 한다 이런 거 사실은 저는 안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정말 가치와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 세력들끼리 좀 역할을 나누자, 통합 정부 만들자. 이 점은 제가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안철수 후보님도 마찬가지로 그 아까 말씀하셨던 국민통합내가 거의 전적으로 저도 공감합니다. 이 부분 민주당 제안은 안철수 후보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받는 방법은 단일 정부를 구성하는 게 아니고요. 단일화에 응하지 않고 쭉 족자 가는 거죠? 완주를 완주죠? 하는 정도에서 끝날 것인데요. 네. 민주당은 내일 또 의총을 잡았습니다. 내일 의총에서 정치개혁 의제들을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소화할지를 지켜보는 게 좀 먼저일 것 같습니다. 네. 자, 한 표가 아쉽다 보니까 대선이 다가오다 보니까 이런 일까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마 투표 선거 당일 전까지 단일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자, 단일화 얘기 좀 나눠봤는데 자 마지막으로 우리 장원 씨. 네.
단일화 얘기도 우리 장원 씨가 네. 한마디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나요? 저의 한마디는. 장원의 한수 시간입니다. 네. 자, 이번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 어머니가 좀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돈 많은 집에 시집 가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식구 많은 집에 시집 가는 거라고. 네. 그 말씀을 항상 하셨는데 지금 이 상황에 좀 맞아 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해가 되네요. 단끼리보다는 1대1로는 몰라도 단끼리는 또 문제들도 많이 엮여 있다. 이렇게 네. 맞나요? 제 네, 해석이? 맞습니다. 예. 근데 오히려 이제 국민의당은 안철수 후보가 다른 사람 말 안 듣고 혼자 하니까 괜찮은데 국민의힘은 워낙 식구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식구들이 많으니까 결론 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그렇지만 이 두 사람의 결정을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막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해 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OBS